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시설 20강. 오늘은 이벤트 시설 준비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수업이죠. 어, 예. 자, 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나와 있는 사진을 먼저 보시죠. 이 사진은 보면은 뒤에 가운데쯤에 체이스 센터라고 써 있죠. 예, 체이스가 이제 은행 이름이에요, 이게. 예, 아마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일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신용카드를 써서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의 신용카드를. 예, 그 여러분이 뭐 기억하시는 것 중에 그 스포츠 구장의 용품이 아니고 그 명칭 사용권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일 그 최근에 큰 거래 중에 하나가 계약 중에 하나가 뉴욕 매츠라는 야구팀이 그 경기장을 명칭권을 예, 이 체이스에 팔은 적이 있죠. 체이스 굉장히 큰 은행이고 굉장히 그 큰 기업이죠. 예. 뭐 미국의 큰 은행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웰스 파고 뭐 이런 은행들이 있는데 체이스가 뭐 거의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냥 이 회사가 그 JP 몰건이라는 그 유명한 그 투자은행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그 사람 이름이죠. JP 몰건. 예. 그런데 그 JP 몰건 체이스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름이 이게 지금 막 그게 분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뭐 소유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영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그 굉장히 크고 그런 은행이라서 이제 여기 그 이름을 붙인 거고요. 명칭 사용권을 산 거죠. 이 경기장은 이게 이제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신식의 실내 경기장이죠.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그 미션 베이라는 그 바다가 보이는 베이니까 그렇죠. 미션 베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경기장이 작년 9월에 이제 개장을 했어요. 그리고 10월에 이제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농구팀 있잖아요. NBA에 그 한국에도 팬이 많죠. 그 스테판 커리라든가 클레이 탐슨 이런 선수들이 있죠. 참고로 제가 이제 예전에 일했던 학교 출신이에요. 그 클레이 탐슨이 거기서 3년 다녔습니다. 그 학교 걔가. 근데 이 체이스 센터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체이스 센터가 그래서 이제 새로 개장한 굉장히 최신식의 첨단 경기장인데, 이 코로나의 그 직격탄을 맞은 거죠. 일종의 이제 뭐 이 경기장을 새로 이제 열다 보면은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막 그 의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제 특히 새로 문을 연 경기장이니까 그 직원도 많이 뽑아야 되고 뭔가 일도 많이 벌이고 이제 그랬을 텐데 이게 이제 무슨 행사 이런 거 하나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더군다나 실내니까 더 하죠. 실외보다 더 힘들죠. 더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지난 며칠 전에 되게 재미있는 지난주쯤입니다. 제가 그 미국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그 재밌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재밌는 건 아니죠. 슬프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갑자기 이걸 짰는데 오늘 이 캘리포니아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이게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가장 많은 그 직원을 해고한 업체가 어디냐 이제 뭐 그런 그 기사가 나왔어요.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체이스 센터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을 그럼 해고했냐, 잘랐냐 그랬더니 10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놀랐죠. 이 체이스 센터가 이 직원이 1000명이 넘어? 이런 그 일단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설 관리 이런 걸 배우면서 뭐 이런저런 여러 그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건 배웠지만 그래도 이게 1000명이 넘는다고? 좀 약간 의외인데? 그래서 이게 뭐 도대체 뭐 그 자세하게 내역은 안 나왔지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하니 이제 그게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니까 뭐 이제 뭐 정직원 말고도 뭐 일용직 그 알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했겠죠 이제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게 뭐 행사를 해야 이게 그 인건비를 주고
그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일이 없으니까, 예. 뭐 상주하는 직원들은 물론 뭐 있겠지만, 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먼저 그냥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코로나 사태도 일종의 자연재해라고 봤을 때 이런 그 전 국가적인 혹은 전 세계적인 재난이 닥치면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항상 이 사회의 하층,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여파의 스포츠계도, 예, 뭐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예. 물론 뭐 체이센터에서 스포츠만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모든 이벤트가 지금 다 스탑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벤트 매니지먼트를 참 배우고 있는데 사실 코비드 19에 그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가 이벤트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에서도 특히. 예, 그래서 어, 그런 얘기를 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체이센터 얘기를 갑자기 생각이 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사진을 보시면은, 예, 제가 지난주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예, 영화가 이제 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포스터인데 이게 영화가 SNM2라고 해가지고 이게 S가, 예,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고요. M은 이제 메탈리카라는 예, 헤비메탈 그룹입니다. 제가 이제 메탈리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뭐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사람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메탈리카가 이제 80년대 초반에 데뷔했어요. 예, 그 데뷔한 장소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원래 그 고향이 그쪽이에요. 이 사람들. 예.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데뷔해서 이제 대스타가 됐죠. 지금은 뭐. 예. 그래서 이제 1999년에 메탈리카가 이 샌프란시스코 심포니하고 같이 이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체이스 센터가 이제 새로 오픈을 하니까 그 기념으로 우리 한번 더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제 작년 9월에 이거만 날짜가 안 나왔네요. 하여튼 예, 그래서 9월에 공연을 했고 그거를 이제 찍었죠. 이제 비디오로. 예, 영화로 촬영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10월 9일에 예, 극장에서 개봉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CGV 단독으로 개봉을 해서 제가 가서 봤습니다. 이걸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 티켓 값이 영화인데도 18,000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뜨악했는데 예, 뭐 어쨌든 보러 가기로 했으니까 이제 보고 18,000원 내고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봤는데 이제 저는 일단 이것도 일종의 이벤트니까 예, 시설 관리이고 이제 이벤트 관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중점으로 봤어요. 물론 뭐 저도 이제 노래를 좋아하고 이제 이 그룹을 좋아하니까 노래도 막 따라 부르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 그랬는데 어 일단 이 경기장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랄까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죠. 이렇게 실내체육관이 대부분 예, 직사각형 모양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했더니 무슨 뭐 왕뚜껑이 아니죠. 예, 도시락이라는 컵라면 있잖아요. 팔도에서 나온 거. 예. 도시락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경기장이 생겼어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밑에가. 예.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런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할 때는 한쪽 끝이 있죠. 이렇게 한쪽 끝에서 이렇게 무대를 세워놓고 예, 뒤에를 막은 다음에 예, 이렇게 앞쪽을 보고 콘서트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운데 있잖아요. 경기장이 있다 그러면 정중앙, 예, 거기에 이제 동그랗게 무대를 설치해 놓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적어도 100명은 돼 보이더라고요. 오케스트라가.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공연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게 뭐 고민을 했겠죠. 이걸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무대를 어떻게 설치할까 하다가 일단 가운데다가 이렇게 섬처럼 둥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플로어에는 사람들이 이제 보고 거기서도 앉아서 보고 또 관중석이 있잖아요. 이렇게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 거기도 관중을 이제 받고 그래서 한 2만 명 가까운 관중이 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꽉 찼죠. 당연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통 무대를 이렇게 이
앞쪽이나 모서리 쪽에다 졌을 때는 그 뒤에 큰 스크린을 이제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니까 그 스크린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그 그 스크린을 어떻게 설치하는가를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위에 있잖아요. 위에 이 동그란 조형물 있죠. 예. 이거를 그 프로젝터식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그 관련된 영상도 틀고, 예, 조명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무대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뭐 공연이야 뭐, 예, 끝내주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걸 보면서,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무대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런 것도 봤고, 또 체이스 센터 그에서 그 1000명을 해고했다는 그 뉴스도 같이 생각나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예, 처음에 좀 시작했어요. 네, 10분이 후딱 가버렸네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실게요. 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아,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 한 내용은 이제 우리 그 교재가 있잖아요. 뭐 여러분 뭐 교재를 안 사셨을 테고 뭐 안 보셔도 되는데, 그 우리가 한다고 말씀드렸던 그 교재의 이제 마지막에 그 이벤트 매니지먼트에 관한 부분이 몇 챕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예, 정리하고 이제 그 케이스 스터디로 이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벤트 매니지먼트에서 했던 내용들이 좀 다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뭐 그래도 한번 보시죠. 예. 자, 사업 계획 수립.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벤트 매니지먼트를 할 때 어떻게 그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나, 비전과 같이 이것도 옛날에 했었죠. 우리 초반에, 예, 여러분의 그 미션과 비전을 한번 지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 회사마다 이제 뭐 시설마다 뭐 팀마다 다 이 비전과 가치, 미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뭐 없으면 만드는 게 좋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런 비전과 가치에 맞게 사업을 수립해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시설의 비전과 가치는 뭐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장소를 제공하는 거다. 이런데 무슨 뭐 성상품 박람회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뭐 그런 거죠. 이제. 예, 그런 그 업체에서 뭐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좀 빌려줘라 뭐 장소. 힘들죠. 비전에 맞지 않으니까, 예, 비전과 가치에 맞는 일을 해야죠. 전년도 성과. 작년에 우리가 이 정도 그 성과를 얻었으니까, 자, 올해는 이거보단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올해 지금 이 코비드 19 때문에, 이건 좀 어렵지. 뭐 이렇게, 이 사업 계획은 현실에 맞게 해야 되니까, 예. 경험. 작년에 우리가 해보니까 말이야, 여름에는 손님이 없더라. 왜 그럴까? 뭐 이런 거. 그러면 올해 여름에는 어떻게 다르게 해볼까? 에어컨이 고장났나?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실수와 실패는, 예, 누구나 하는 겁니다. 예. 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훌륭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예, 그 실수나 실패로부터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죠. 예. 실수나 실패로부터 배워서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은, 예, 훌륭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예. 전반적인 목표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전략, 전술. 전략과 전술이 뭐 있는데 전략이 더 큰 개념이죠. 예. 전술은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세부의 가치 방법들이고요. 성과 측정, 예. 뭐 측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 아유, 너무 빨리 눌렀네. 예,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자, 이벤트 유치. 이벤트를 유치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 물론 뭐 상황이 모든 시설이나 뭐 모든 업체가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유명하고 또 크고 뭐 잘 나가는 시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이벤트가 막 제안서가 막 들어옵니다. 우리 좀 받아주세요. 공연 좀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 예를 들어서 뭐 아무나 가서 공연한다고 시켜주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세종문화회관이 대중 가수한테는 무대를 안 줬었어요. 한 80년대, 90년대 이때까지는. 예. 그러다가 뭐 조용필쯤 돼야, 예, 허락해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고 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 뭐 장윤정 이런 사람들도 거기서 콘서트를 했고, 그래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건 그렇지만, 그냥 뭐 별로 이름 없는 그런 뭐 체육관, 시설 이런 데는 오히려 그 갑과을이 바뀌어서 내가 가서 그 모셔와야 돼요, 손님들을. 예. 그러니까 어떻게 유치할 거냐 이거죠. 자, 이벤트 없이 비어있는 경기장이나 건물은 그냥 뭐 돈을 못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을 까먹는 겁니다. 예. 유지, 보수, 보험료 나가죠. 또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었죠.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했으면은 그쵸. 어떤 효과를 얻었을 텐데 하는 그런 거를 말하죠. 기회비용. 예. 또 이런 것들 다 계산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돈을 못 버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까먹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벤트를 유치를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예. 고객을 모시러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벤트 개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올림픽 이런 걸 유치를 할 때 우리가 그 이제 기본적으로 지어야 되는 경기장이 있잖아요. 올림픽을 하면 뭐 개회식도 해야 되고 뭐 동계 올림픽이면은 뭐 아이스하키 경기장, 빙상장, 그쵸? 쇼트랙하고 또 다르죠. 쇼트랙하고 스피드 스케이팅하고 경기장 다르죠. 또뭐 피겨 스케이팅은 뭐 거기서 같이 할 수 있지만 뭐 등등등 이렇게 밥슬레이 경기장 새로 지어야죠. 스키 점프 지어야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경기장을 짓고 나서 그러면 끝나고 어떻게 쓸 거냐. 예. 그 계획을 당연히 잘 하고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을 쓸 수 있게 져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예. 특히 이제 지난번 동계 평창 올림픽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 그거 이제 제가 읽기 전에 숙제를 드릴 텐데 이따가 예. 평창 올림픽 끝나고 경기장 그 지금 제대로 사용 못하는 거 많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제 교과서에 나온 건데 이제 미국 얘기예요. 예. 그 지역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라는 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Chamber of Commerce인데 예. 그 Chamber라는 게 이제 방이잖아요, 방. 근데 이제 상공회의소라는 게 그 지역의 그 경제인들이 모여서 만든 그 발전을 위한 뭐 친목회 단체 이런 건데 예. 이런 곳에서 보통 이제 그 이런 이벤트 유치나 뭐 기업 그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거에 그 앞장서죠. 예, 왜냐면 다 돈이 되니까 이게. 그리고 관광 컨벤션국 이것도 이제 뭐 뷰로 오브 컨벤션 뭐 이걸 영어로 옮긴 건데요. 예. 이런 단체에서 당연히 그 이벤트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죠. 뭐 그 미국 얘기로 하자면은 뭐 그 NCAA 토너먼트, 미국 대학농구 토너먼트 경기를 유치하고 싶어 한다든가, 뭐 슈퍼볼 이런 거 유치하면 뭐 진짜 대박이죠. 예. 뭐 그 밖에도 뭐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요. 예. 그 미국의 그 지역사회가 어떤 스포츠 이벤트를 장기적으로 유치해서 성공한 사례가 이제 있는데, 그 네브라스카라는 주가 있습니다. 네브라스카가 어딨냐면 그 미국의 그 가운데쯤에, 예, 가운데 중부에 쯤에 있어요. 약간 북쪽에. 거기는 완전 평원이거든요. 예. 그 네브라스카에 그 오마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마하. 거기가 이제 그 아이오와랑 붙어 있거든요. 제가 살던 데가 아이오와인데 그 아이오와 주하고 그 네브라스카 주 경계선쯤에 있어요. 오마하가. 예. 제가 그래서 거기 그 오마하에 그 예, 하여튼 오마하에서 무슨 이벤트가 있냐면은 그 오마하가 꽤 큰 도시입니다. 예. 근데 뭐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꽤 큰 도시예요. 그 동네에서는. 예. 거기서 이제 그 칼리지 월드 시리즈라고요. 미국 대학 야구 그 8강 토너먼트 결승전이 있어요. 챔피언 결정전. 예. 그거를 해마다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장소가 바뀌지가 않아요. 항상 거기서 해요. 앞으로 제가 알기로 한 20년 동안 더 하기로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를 제가 2010년인가에 가봤거든요. 그 경기를 보러. 예. 갔는데 그 차를 몰고 갔습니다. 이제 가까우니까 한 3시간 거리니까. 예. 가다가 그 가게에서 이제 수박을 한 덩어리 사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그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고 이제 거기다 넣어놓고 예. 차를 몰고 갔어요. 예.
중간에 쉬면서 좀 잘라 먹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어, 저는 처음 가봤죠. 이제 그때 그 칼리지 월드 시리즈라는 이벤트를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처음 가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경기를 운영하는지, 주차는 어떻게 하는지 전혀 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갔더니 주차를 도저히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경기장 주변에. 예.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일단.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좀 이제 그 주택가로 갔더니 그 주택가에서 그 주민들이, 예, 그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예, 돈을 받고 주차를 해줘요. 예. 뭐 20불 이렇게 받고 당시에 제 기억에, 예, 20불이래요. 근데 어떻게 거기다 해야지 뭐 어디다 합니까? 예. 근데 이제 그 꼬마 애들이 그 이제 그 미국 애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돈을 벌어보는 그 경험을 시키거든요, 엄마 아빠들이. 그래서 꼬마 애들이 한 5살 이렇게 먹은 애들이, 여자애들이 막 머리 따고 귀여워요. 막 팻말을 들고 있어요. 파킹 5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고 막 들고 있어.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20달러, 참 5달러가 아니고요. 예, 20달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세워놓고 이제 현금으로 20불 주고 경기장으로 갔죠. 걸어갔어요. 저는 이제 그때 표를 안 샀었죠. 예, 예, 표를 안 샀죠. 그 가서 이제 티켓을 살까 하고 가는데 뭐 티켓을 사기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표 장사들이 이제 앞에서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근데 이제 미국은 안표가 불법은 아니에요. 예, 거기서 이렇게 팔아도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안표를 사가지고 액면가보다 좀 비싸게 주고 이제 한 2배 정도 비싸게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갔죠. 이제 그 경기를 보고 이제 끝나고 집에 왔는데, 이제 제가 나온 학교가 그때 그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그 오마하시가 굉장히 그 잘 하고 있어요. 그 이벤트 유치를.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그 대학 스포츠 연맹이 이제 그 주관하는 대회잖아요. 그리고 오마하시가 이제 개최하고. 근데 그 야구장이 크지가 않아요. 그 제가 갔던 야구장이 2010년도에 갔던 그 야구장이 이제 로젠블렛 스테디움이라고 좀 이제 되게 유명한 오래된 경기장인데, 경기장이 한 3만 명 정도 들어갑니다. 잠실 야구장만 하더라고요. 예. 약간 작은가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이 경기장이 작다 이거예요. 그 NCAA에서 주장하기를 경기장을 좀 새로 지어달라. 우리가 경기장을 좀 니네가 계속 유치하고 싶으면은 경기장을 새로 지어라. 그래서 그 오마시에서 이제 주판화를 굴렸겠죠. 이거를 경기장을 더 지으면은 또 경기장 짓는 게 이게 큰 일이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기장을 좀 큰 거를 그래 짓고, 그 대신에 장기 계약 해줘라. 우리가 이제 야구장을 새로 지었으니까 이게 오래 돈이 많이 들어갔다. 예.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20년 해줘라. 그러면 그래 좋다 뭐. 그래서 이제 둘이 합의해가지고 이제 NCAA는 큰 구장을 얻고, 예. 오마시는 장기 계약을 맺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는데 이제 상공회의소나 컨벤션 그 지자체 다 역할이 있었겠죠. 예. 참고로 오마하라는 데는 뭐가 유명하냐면 그 스테이크가 유명해요. 스테이크. 예, 굉장히 그 맛있는 스테이크로 유명합니다. 그 동네가 이제 그 들판이 많고 그래서 이제 소를 그 그래스 페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소가 그 사료나 이런 걸 먹지 않고 그 풀만 뜯어먹고 큰 소, 되게 청정 그 유구다 뭐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이제 솔직히 그 풀만 먹여서는 요즘에 힘들죠. 그 소 키우기가. 예.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육질이 좋고 굉장히 그 맛있는 스테이크를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해요. 그 오마하가. 예. 그게 일단 유명하고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이제 그 주식 투자의 귀재 있죠. 워렌 버핏. 예, 워렌 버핏이 그 오마하에 삽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오마하예요. 하여튼간. 예. 그래서 그 이벤트를 그렇게 유치한다는 거예요. 유치했던 이벤트를 그 장기 계약을 하고, 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입찰 과정.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입찰을 해요. 예. 그 이벤트를 유치를 할 때 뭐 가장 뭐 좋은 조건으로, 예, 개최할 수 있게끔 뭐 그 가격이라든가 뭐 조건 이런 것들을 다 봐서 뭐 무조건 값이 뭐 싸거나 비싸다고 가격이 절대적인 건 아니죠. 예,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니까 그런 걸 이제 때로는 입찰을 합니다. 뭐 경매하듯이. 예.
그리고 법률적 요건, 그러니까 그 혹시 법률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예, 이런 유치할 때, 예, 이런 것들 다 보고 마케팅 뭐 했었죠. 예, 지난 시간에. 예. 그리고 예약과 일정 관리. 그러니까 뭐 그 시기에 뭐 특별히 뭐 겹치는 어떤 다른 이벤트는 없는지, 뭐, 예, 어, 손님들이 그때 대거 몰려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뭐 호텔을 객실을 예약해 놓는다든지 이런 걸 미리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예, 안 해놓고 있다가 이제 호텔 손님들 뭐 묵을 방이 없어가지고 막 난리 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다음 자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예. 이게 뭘까요, 도대체? 예.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제가 답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 저 뒤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영화 국가대표에서 봤던 국가대표 1탄에서 봤던 그 스키 점프잖아요. 예. 밑에는 잔디밭이 있네요. 잔디구장. 뭐 줄이는 거 보니까 축구장 같기도 하고. 예. 이게 그 평창의 그 알펜시아의 그 스키 점프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림픽 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이건 2017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2017년도에 당시 그 강원 FC라고 그 축구팀이 있잖아요. 예. 그 팀이 그 홈구장을 이 스키 점프장에다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경기를 했습니다. 이 좌우에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한 만석 되는 좌석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경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참 참신한 아이디어죠. 그쵸? 이 어차피 올림픽 경기장 뭐 스키 점프를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봄, 여름, 가을에는 안 하잖아요. 스키 점프. 예,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축구는 봄, 여름, 가을에 하니까 그때 딱 쓰면 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뭐였냐면 당시에 이 경기장이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평창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한 2km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걸어가야 돼요. 예. 진흙탕을 막 밟으면서. 그리고 자 갔어요 일단. 입장료가 너무 비싸요. 예. 당시에 다른 구장 입장료의 거의 한 2배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좌석도 불편하고 화장실이 간이식 화장실이에요. 예.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시설 이런 거 너무 후졌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하다가 이제 다음 해에는 못했어요. 예, 다음 해에는 춘천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는 참 좋았는데 그 어떤 제반 시설들이 갖춰지지가 않은 거예요. 좀 약간 무리한 거죠. 예, 그런 모습을 한번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올림픽은 2018년도에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런 모습을 한번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강원도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아까우니까 강원 FC가 이제 다시 그 아이디어를 낸 게 여기서 뭐 정식 경기는 못 하더라도 그 선수단 연습장을 여기다 짓겠다고 합니다. 예. 뭐 그거는 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자, 이벤트 준비. 뭐이 얘기도 이제 거의 다 했던 건데 이제 책에 나온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는 의미로 예, 적어봤습니다. 개최 전후 동안에 점검한 사항들 뭐쭉 얘기했었죠. 예. 뭐 그 세부적인 얘기들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통 전, 대회 중, 후 이렇게 이제 쪼개서 쭉 적어보면 되죠. 이제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이제 예. 음식 안전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이벤트가 뭐 음식에 관한 거, 뭐 제가 얘기했던 굴축제 이런 거, 예. 그런 거라면은 그 음식이 신선하지 않았다가는 그 아주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하면 손해배상 엄청나게 해야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관중 이동 안전,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이제 스포츠 이벤트에서 축구 이런 거에서 때로는 그 원정팀 있잖아요. 원정팀 응원단을 뭐 서포터들을 따로 이렇게 그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경찰들이 막아요. 이렇게 보면 한일전 할 때도 그렇죠. 그 한일전 뭐 월드컵 최종 예선이나 이런 경기 할 때 그 얼마나 그 긴장되고 이렇게 양쪽 간에 그 긴장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적의 막 이런 게 막 불타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막 서로 놀리고 이러다 보면 싸움 나거든요. 경찰이 아예 막고 있어요. 양쪽에서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퇴장할 때도 그 충돌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그리고 주차장 안전. 예, 이거 한번 얘기를 제가 했었죠. 예, 설명을 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저스 스타디움 주차장에서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이 맞아서 예, 그 뇌를 다쳐가지고 그 장애인이 된 사건이 있었다고 했었죠. 예. 수송 안전, 그 물자나 뭐 선수나 이런 것들 또 팬들이나 다 그 경기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갈 때 예,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참고로 이 수송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 미국 대학이나 뭐 그 프로나 풋볼 팀들이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단체로. 그럴 때 대학 팀들은 특히 이제 선수단이 많거든요. 13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선수들이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그 경기하러 뭐 적어도 한 8, 90명이 갑니다. 예. 그 선수들은 비행기 타고 가요. 이제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예. 근데 그 선수들 그 장비 있잖아요. 뭐 헬멧이나 뭐 그 안에 보호대, 유니폼 이런 것들은 이게 좀 무겁고 부피가 많이 나가거든요. 이게 비행기에 싣고 가려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갑니다. 어디다 가냐면 이제 큰 트럭 있죠. 그 뭐 컨테이너 박스만한 큰 트럭에다 다 실어요. 그 짐은. 그래서 그 트럭은 예를 들어서 경기가 토요일이다 그러면 한 수요일쯤 출발해요. 뭐 미국은 이제 아주 먼 곳도 있으니까 한 뭐 1000마일 이렇게 간다고 칠 때 한 3일 전에 출발해요. 그 기사하고 직원이 이렇게 그 타고 트럭 몰고 예. 그리고 선수들은 비행기 타고 가고 예. 그 일본 프로야구도 이런 경우에 이제 프로야구단이 이동할 때 선수들이 장비 다 들고 안 갑니다. 이거 보통 선수들은 기차 타고 가고요. 예, 이동할 때. 일본은 기차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뭐 비행기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기차 타고 이동하고 그 신칸센 타고 예, 그 장비는 따로 이제 트럭이나 이런 걸로 이제 따로 이동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수송 안전. 정시에 도착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선수가 예를 들어서 경기장에 그 도착해서 시합하려고 하는데 내 옷이 없어, 유니폼이 없어. 그러면 난감하죠. 예. 음주 서비스. 이게 술 같은 특히 이제 술에 관련된 그 서비스는 아주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게 이게 술을 팔면은 관중들이 예, 그 사고를 많이 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고 이제 그 도구 있잖아요. 병에 든 술은 안 팝니다. 이 경기장에서. 왜냐면 그 병 자체가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캔도 안 팔아요. 왜냐면 캔을 채로 던지면 그거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플라스틱 컵 있죠. 이렇게 일회용 컵 같은 거 거기다가 이렇게 맥주를 따라서 줍니다. 이렇게. 네. 그 2005년에 제가 그 아틀란타 구장에 갔을 때 보면은 그게 한 잔에 한 5불 하더라고요. 맥주가 비싸요, 굉장히. 예. 범죄나 테러 예방 이거는 특히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죠. 예, 뭐 설명 많이 들었죠. 보스턴 마라톤 얘기도 했었고. 예.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그 주차장 얘기가 앞에서 나왔길래 그냥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사진이 그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홈구장이었던 터너필드입니다. 저 오른쪽 위쪽에 보면 있죠? 예. 이게 터너필드고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뭐 엄청나게 넓죠? 예. 야구장 넓이보다 한 거의 10배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사람들이 거의 다 차를 타고 오니까 예, 주차장이 넓지 않으면은 안 돼요. 예.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 위치도 이것도 더군다나 이 경기장은 더군다나 그렇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이는 게 이게 고속도로예요. 이게 그 인터스테이트 75라는 그 75번 고속도로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 오른쪽 차선 있죠. 오른쪽에 한 편도 한 6, 7차선, 8차선쯤 되는 차선이 이게 이제 플로리다 쪽으로 가는 그 말하자면 하행선이고 이 왼쪽에 있는 게 상행선이에요. 그러니까 애틀란타 다운타운 쪽으로 가는 상행선인데 예, 보시면 어때요? 경기장이 그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죠.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 미국 경기장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경기장 고속도로 바로 옆에서 톨게이트 나가자마자 있습니다. 톨게이트라고 보다는 엑시트라고 하는 게 낫겠죠. 예. 미국 고속도로는 이제 돈 안 내는 데가 대부분이니까 예. 유로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무료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엑시트로 나가자마자 바로 야구장이 나오게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설계가.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예.
뭐 그렇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주차장을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을 예, 가져온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야구장은 그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떠났죠. 제가 이 초반에 말씀드린 적 있죠. 한번 그 애틀란타가 그 북서쪽으로 이사 갔다고 경기장이. 예. 그래서 이 경기장은 지금은 이제 그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의 풋볼 경기장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필요 없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은. 예. 애틀란타 시의 고민 중에 하나겠죠. 예. 자, 다음 장. 시설 점검 얘기를 보시면은 뭐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거의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생시설, 위생시설이 이게 이제 제가 first aid라고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면 밑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first aid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애니멀 킹덤이라는 그 디즈니 월드의 그 시설에 갔을 때 얘긴데, 여기를 이제 제가 2006년도에 처음 갔습니다. 제 딸이 그때 만 2살 딱 넘었을 텐데, 예. 근데 이제 디즈니가요, 예, 당시 한 60불 정도 했어요. 그 1인당 입장료가. 예, 2006년도에. 지금은 한 80불에서 100불 정도 할 겁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들어갈 때 만 2세 이상은 어른 요금을 내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근데 우리 애가 그때 만 2세하고 한 4개월 지났을 때거든요. 저희 딸이. 그러니까 이제 내야 되는데 60불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솔직히 60불 내는 게. 예. 그래서 그냥 양심을 속이고 예. 그냥 2살 안 됐다고 예. 그렇다고 뭐 여권을 보자고 하겠어요. 뭐 그러니까 들어갔죠. 예. 근데 이제 처음에 한 2시간 놀다가 애가 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해서 자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늘에서 이렇게 유모차 눕혀놓고 잤습니다. 그냥 한 2시간, 3시간. 예. 애가 일어나지 않아요. 피곤해가지고 그냥 마시면서 그랬는데 이제 한 4살쯤 되니까 잘 놀아요. 아주 그냥 뭐 막 뛰어다니면서 2010년도에 한 번 더 갔는데 그때 이제 만 4살 됐을 때죠. 여름방학 때니까. 예, 만 4살 때인데 2010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아니네요. 만 6살이네요. 2010년은. 예. 2008년에도 갔었고 10년에도 갔었는데 굉장히 많이 갔어요. 딸내미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막 공주 옷 사입고 막 그때는 막 그 안에 미장원도 있어요. 공주같이 세팅해주는 미장원. 그거 뭐 몇십만 원 들어가면서 그거 하고 진짜 돈 엄청 까졌습니다. 이제 근데 그랬는데 하여튼간 근데 이제 그때 어 2010년인지 8년인지 그때인데 애가 이제 막 너무 흥분한 거야. 애가 이제 그런 걸 하이퍼 됐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게 막 뛰다가 그냥 퍽 넘어졌어요. 디즈니 월드에서. 예. 무릎이 다 깨졌죠. 예. 피나고 막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막 당황하잖아요. 우리가 오오오 막 하는데 예. 그렇다고 놀러 가면서 누가 뭐 데일밴드 챙겨갑니까? 당황하고 있는데 보니까 딱 이게 보이더라고요. 퍼스트 에이드 이게. 그러니까 응급치료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애들이 많겠어요. 거기 애들이 가가지고 막 뛰어놀고 막 이러다가 자빠지고 막 이러니까. 근데 뭐 거기서 대단한 걸 해주는 건 아닌데 일단 뭐 소독약 좀 발라주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반창고 붙여주는 뭐그 정도만 해도 애들 또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또 놀아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 하는 시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위생 뭐 보건 이런 시설, 뭐 응급 시설 뭐 거기 병원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예. 네, 그런 시설들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위에 보면 베이비 케어 센터 이거는 이제 애기들 혹시 모유 수유하는 사람들이나 예, 이런 경우 기저귀 갈고 이런 경우에 그런 데고 로스트 칠드런은 이제 미아 보호소죠. 예, 예, 뭐 이런 거 텔레폰은 뭐 전화고 예. 그래서 이런 시설들 뭐 디즈니 안에 가면 이제 그 안에 리조트가 있어요. 예. 저도 거기서 잤었는데 그때 한번 좀 비싸죠. 예. 그 대신 편하죠. 그 리조트에서부터 디즈니까지 이제 가는 버스를 운영해줘요. 그 셔틀 버스를. 그리고 이게 약간 비싼데 일반 호텔보다 갔더니 이제 인터넷이 되게 느리더라고요 당시에. 예. 그래서 인터넷이 너무 느려. 도저히 이거는 참을 수 있는 그 한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뭐가 뜨냐면 안내가 딱 떠요.
인터넷 그 초고속 인터넷 하려면 하루에 8불 내라고. 아 진짜 내가 그래가지고 근데 도저히 그 8불을 안 내고는 못 빼기게끔 예, 인터넷이 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 또 뜯어내고 뭐 그럽니다. 하여튼간 예, 편의시설 진짜 그 비상대처 계획 뭐 비상시에 예, 어떻게 그 할 건지 장비와 창고 뭐 그 디즈니에 보면은 이제 마차들이 이렇게 막 그 지나다녀요. 이렇게 그 공주가 막 타고 지나다니고 막 애가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저기 저기 벨 지나간다 뭐 저기 뭐 백설공주 지나간다 이러면서 뭐 보는데 근데 이제 말이 지나가면 마차가 지나가면 뭐가 남습니까? 예. 말이 똥을 싸잖아요. 예. 그럼 말똥이 이렇게 그 있거든요. 그 군데군데. 그러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말똥 치우는 사람들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후딱 치우고 그 약 뿌리고 냄새 안 나게 또 처리하고 탁 지나가고 이래요. 그 시설이 엄청나더라고요. 이런 그 별의별 그 물건들 창고에 다 보관하고 있고 그렇죠. 그 디즈니가 다 대단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및 기술 뭐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예. 미디어도 했었고 예. 매표소와 티켓 판매 그 사람들이 티켓을 뭐 사고 이러다가 이제 짜증나고 뭐 이러면은 예. 그 들어가면서부터 기분 잡치니까 이제 그럴 때 그 손님이 많이 오는 날은 뭐 매표소를 많이 열고 그런 것들 이제 미리 계획을 잘 세워놔야죠. 오늘 주말이니까 많이 오겠지? 그러면은 매표소를 뭐 한 10개면 10개 다 열자. 그럼 사전에 오늘은 그뭐 알바생을 10개 다 열 수 있게 그 배치한다든가 예, 이렇게 해야지 그 밀려오는 손님을 감당 못하면은 예, 큰일 납니다. 안전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죠. 그리고 주차와 대중교통 예, 매우 매우 중요하죠. 이것도 역시 구내 매점과 서비스. 디즈니 얘기를 또 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디즈니가요 뭐 좋은 점이 있어요. 음식을 싸가지고 가도 돼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걸. 네. 당연히 안 되는 줄 알고 음식을 싸가지고 가면은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요즘에 누가 그걸 허락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싸가지고 가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갈 때는 그걸 몰라서 다 사 먹었는데 그 안에서 근데 음식은 뭐 그냥 뭐 대체로 훌륭한 편이고 그냥 뭐 값도 뭐 말도 안 되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안에서 들어가서 먹는 게 그냥 음식은 뭐 뻔하죠. 뭐 햄버거 뭐 후라이 뭐 이런 거예요. 다 그냥 핫도그 뭐 별다른 건 없는데 예. 그 그래서 음식이 뭐 아주 좋지도 않고 그래서 싸가지고 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주먹밥 이런 거 싸가지고 가면은 돈도 아낄 수 있고 예. 뭐 토스트 그 샌드위치 싸가지고 가면 좋죠. 이제 그런 거 들고 먹고 이제 그러면 그 값은 절약하니까 예. 뭐 이게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야죠. 사실 놀러 가면서 그렇게 막 쓰면은 예. 무슨 뭐 재벌 아들도 아니고 예. 어, 그리고 요즘에 제가 2017년에 17년 여름에 이제 그 메이저리그 야구장을 갔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도 음식을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괜찮아요. 그 뭐라고 안 합니다. 요즘 영화관도 음식 가지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 그걸 잘 이용하면 되죠. 뭐 냄새를 막 풍기면서 그 영화관에서 먹으면 그건 좀 민폐지만 하여튼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된 것 같네요. 이제 거의 의료 서비스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응급처치부터 뭐 때로는 CPR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심정지 상태인 사람을 그 응급처치하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다 했는데요. 제가 그 읽기 전에 네 번째가 이제 이번 주말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읽기 자료 5월 31일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죄송해요. 이게 여러분 그 숙제가 너무 이제 빽빽하게 밀려서 나가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힘들 텐데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스케줄이 이게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이번 학기는 좀 저도 미안하고 좀 혼란스럽고 죄송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할 건 해야죠 그래도. 그래서 자 뭐냐면은 평창 올림픽을 했잖아요. 2018년도에 우리가 끝나고 나서 당시에 사용했던 경기장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조사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기 자료를 이제 그 두 개의 글을
하나로 묶어서 보냈거든요.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읽기 자료는 첫 번째는 이제 한국말로 됐지만 두 번째는 영어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보다가 놀라실까봐 이거 뭐야 영어 아니야 이거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 글자 그대로 뭐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쭉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구나 뭐 그 대충 그 내용만 좀 파악하시기 바래요. 예. 이제 그 영어로 된 읽기 자료가 특히 이제 그 올림픽 주경기장 개막식 폐막식을 했던 주경기장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끝나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뭐 다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고 또 뭐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다른 내용도 찾아보시고 해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됐냐면 1번. 자, 주경기장. 그 개막식, 폐막식 장소. 자, 이게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이제 끝나고. 스키 점프장. 아까 했었죠, 얘기. 그 얘기 쓰시면 돼요. 스키 점프장을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떻게 썼었는지. 네. 아이스하키 경기장. 자, 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경기를 했었잖아요. 그 경기장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헐었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용도로 쓰는지, 아니면 그대로 쓰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예, 알려주세요, 저한테 찾아서. 예.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숙제로. 예. 참고로 말하면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아마 춘천에 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예. 왜냐면 제 친구 아들이 그 아이스하키 선수거든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그쯤 되는데 그 경기 보러 뭐 강릉을 갔다나 춘천을 갔다나 하여튼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장에 갔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이번 주말까지 하시면 됩니다. 뭐 분량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뭐 한 페이지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저 숙제로 괴롭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숙제를 하면서 뭔가를 배우고 도움이 되는 게 목적이지 뭐 학생을 쥐어짜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읽기 자료까지 좀 해주시고요. 예, 오늘 수업은 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가 아니고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